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돈 안에는, 이 거래량한 돈이라고 있잖아요. 이 돈 안에는 누구 돈이 있냐. 그 누구라는 그게 이제 수급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수급은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슈퍼 매기급이나 개미급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개인, 그 중에서도 수량을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왜곡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죠. 증자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감자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이 외국인 보유 수량에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이제 비중으로 보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영문에 이 빼놓은 게 기관 보유 수량과 이 외국인 보유 수량 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 비중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증자가 일어났었냐, 그로 인해서 이 꺾이는 부분이 있었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최근에, 음, 뭐가 있을까요? 예,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잖아요. 무상증자 1대1, 최소 1대1 무상증자 한 회사, 이 제놀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결정을 했고, 5일 전에 결정을 한 거니까, 뉴스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거 말고 이미 해서 진행된 시즌 시즌이 1년 전에 1년 전에 했나요? 21년이니까 1년 더 됐군요. 시즌이 좀 되겠네요. 시즌이 요때 했나 보네요. 그죠? 네.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는 굉장히 크게 왜곡이 돼버리죠.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이 사실 줄었는데, 그죠? 비중으로 보면 줄었는데 수량으로 보면 지금 이 OK에서 이제 사실 3K, 한 4K 정도에서 8K까지 굉장히 이제 두 배로 확 뛰어버린 이게 1대1 무중인 거죠. 왜곡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아 진짜 샀냐 그걸 보려면 이제 비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외국인 보유 수량은 뭐 설정 넘어갈게요. 기타 지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MTS 설정이고요. 증권등도 설정인 거죠. 여기서도 이제 기회 차트에 나는 표시를 해주겠다 체크를 해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 증권통의 이 외국인 보유 수량과 기관 보유 수량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기회라고 돼 있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표를 조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수량과 외국인 단기 이 보유 수량과 단기 저점 또는 단기 고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기 저점과 이 단기 고점의 기준은 엔벨로프인 거죠.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이면 한 달이고 한 달 기준이 단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일단 먼저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 단기 저점이다 그러면 엔벨로프의 하단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 지표를 무조건 켜야 되는 거죠. 엔벨로프를 무조건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벨로프를 이렇게 딱 켜주면 나머지 지표들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니라 수량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 데나 이제 아무 데나 보시면 돼요. 이 뭐 위치는 그냥 뭐 지금을 봐도 되고 뭐 과거를 봐도 되고 미래를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 지표를 보면 이 중심선이 있고 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아니죠. 어, 밑에 하단선과 상한선인가? 용어 자체가 좀 다르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엔벨로프의 상단선, 이 위를 치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팔기 시작하는 거고, 이 위를 치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전일 대비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유 수량을 보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이렇게 보시면 어, 꺾여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외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론이 단기 투자를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이상은 예,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나의 매도법을 짜는 게 이제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때 나도 팔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할 매도는 투자부터 나오는데 투자 중에서도 여기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저항선 돌파면 쭉 내려갔을 때 요 날이나 요쯤 이제 이 오전 중에 내가 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샀을 때 주가가 올라서 1% 이상 수익 구간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보초병만 세워두는 거죠. 한 주나 뭐 다섯 주나 열 주, 그 정도만. 내가 여기에서 1000주를 들고 있어서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한 4, 5천 주를 들고 있다고 해도 물량이 많다고 해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냥 신호를 내가 SMS를 받는 용도 정도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절반 매도를 1%에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단기 투자인 거죠.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에는 1% 수익 구간 되면 무조건 그냥 50% 그냥 확 벌어내잖아요. 그리고 3% 정도 수익 구간 되면 물량 부담이 여전히 많으니까 또 거기에서 50%를 또 덜어내고 그런 매도법을 취하지만 단기 투자부터는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보초병을 매도를 하고 한 10등분 정도 내 물량의 한 10등분에서 이 5,00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500주 정도씩 또는 2, 300주씩 계속 이렇게 그 정도만 딱 팔고 시간 좀 이 분봉 차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일봉 차트 가지고만 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봉 차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또는 상승하다가 횡보하고 있다 또는 상승하다가 아 이건 하락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하락에 맞춰서 매수 1호가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1호가에는 그러니까 매도 호가창에는 10분의 1 정도만 걸어 놓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0분의 9 정도는 나는 계속 다른 판단으로 이제 팔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50%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에서도 이제 좀 팔고 중간에서도 이제 올라가면서도 계속 팔고 있는 거고 내려가면서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얼만큼? 절반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3%가 넘었어. 그러면 또 절반을 더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도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수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죠? 거의 비슷해요. 매수법은. 근데 이제 분할 매수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넘어갈 거고요. 이 부분도 넘어갈 겁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대장이거든요. 사실 연기금은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얘를 따로 떼내가지고 만큼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예, 그룹핑 돼 있는 거. 이만큼 떼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키워야 되겠죠. 얘 자체가 이 차지하는 포지셔닝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음, 글자 크기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 증시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어떤 종목들에서 이 연기금이 이제 파워풀하냐라고 했을 때 중형주 이상은 다 그래요. 중형주 이상은.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5천억 이상 되면 이 연기금이 사면 오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업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업종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코스닥이고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이 역대 차트 무조건 가는 거죠. 역대 차트를 가서 이 지지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줬을 때 이게 역대 지지선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역대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줬을 때 지금 이 근처에 오려고 하면 이때인 거죠. 이때 또는 이때 이럴 때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지지선을 그려준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지지선을 그려준다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이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위에서부터 이제 이 2134 이날이면 9월 27일, 9월 27일이면 주식으로 일단 대장주 9월 27일, 30일 요때잖아요. 이때의 종목별 투자죠. 9월 27일이면 요쯤 될 것 같아요. 9월 여기 어디면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연기금의 위치를 보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래서 아까 그 30일이 이제 거의 저점을 형성을 시키고 그 전날에도 30만 주, 그 30일이 이제 9월 30일이 저점이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부분인데 이날부터 이제 연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좀 방어해주고 그 다음날 갭상 4%로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가 자체가. 연기금이 무진장 사는 거죠. 연기금이.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일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면은 요 때잖아요. 요때. 3월 19일, 20일, 21일, 뭐 23일, 24일 이때잖아요. 2020년도 3월 19일부터 뭐 한 중반 정도? 그러면 2020년 거기를 보면은 제일 확실해요. 이 3월 20일 요 정도잖아요. 19일, 20일. 요때인데 연기금을 보시면 연기금이 주가 방어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까보다 더 이제 뭐
훨씬 더 많이 사잖아요. 음, 365만 주, 음, 100만 주. 네. 근데 이전에도 300만 주 막 이렇게 사버린다고요. 음, 이게 3월 13일인데 이 3월 13일을 실제로 가서 보면 3월 13일이면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3월 13일이면 12, 13일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음, 이 빨간 날. 음, 이 빨간 날은 이제 연기금이 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음, 이때는 이제 무진장 산 거지, 이때는. 요때는 이제 더 많은 물량을 이제 들어온 건데, 이렇게 음, 크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죠. 음, 이렇게 올라가던 지지선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음,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얘 다음 지지선을 보시면,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보고 있는 선은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 음, 그래서 이 선이 안 깨지게 하려고 요게 깨지는 순간 무진장 들어온 거예요. 음, 300만 주? 음, 이렇게. 음, 그런데도 밀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밀린 거죠. 음, 그 이후로도 무지막지하게 사는 거죠. 음, 그게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 요 가격대. 음, 요 가격대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네, 요 네. 가격대에서 연기금이. 음, 그 가격대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금 내가 산 가격은 4만 원인데 두 배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음,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렇지. 무지막지하게 팔겠죠. 그냥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무지막지하게 팔 거라고요. 음, 그런 얘기가 1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2022, 21년, 2021년, 아, 2021년 1월 10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10일 전후로 해서 요때죠. 음, 연기금을 보시면 3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막 이렇게 팔아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 평당가는 이제 저기에서 산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 물량을 해소를 이런 식으로 시키기 때문에 이, 이 장기 투자의 가장 전형적인 매매 패턴을 보는 거는 연기금을 보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누굴 따라할래? 라고 했을 때, 아, 연기금이 주식 엄청 못하네. 음, 그거는 단타하는 애. 음, 단기 투자나 뭐 이렇게 음, 예, 투자랍시고 막 깔짝깔짝 막 음, 이 트레이딩하고 막 이런 애들이 이 데이 트레이딩하고 스캘핑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막 이 음,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 애들이고 물량 관리하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건 물량 관리하는 애들. 그래서 물량 관리하는 애들은 이런 식의 이제 큰 흐름만 보고서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음, 이때 얻은 수익이 얼마일 거예요. 사실 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 음, 근데 시총 코스피 200을 보잖아요, 우리가. 네. 나중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장기 투자 쪽 가면 제가 이 KRX 지수를 배우시게 된다고 했고 KRX 지수에 보면 코스피는 어디 갔어? 코스피는 200을 보고 음, 코스닥은 150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전 종목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음, 뭐 이 종목만 사고 저 종목은 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음, 사는데 음, 저렇게 이제 주가가 망가져 버리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제 주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주가 방어 차원에서 이제 사는 거죠.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안 가리고 다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깨져요. 웬만하면 안 깨지죠. 음, 근데 진짜 위기면 깨지긴 하는데 음, 그래봐야 이제 손해는 안 나죠. 어차피 사서 들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연기금이다. 그래서 연기금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써놨네요. 중형주. 중요했나? 중형주 이상인 경우. 네, 중형주 이상. 중형주 이상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이 제일 중요하다. 왜 중형주라는 표를 썼냐면 코스피 200까지가 거의 중형주예요. 코스피 200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 트레이딩을 할 거냐. 음,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음, 단기 투자를 하는데 연기금을 따라가겠다? 이건 조금 많이 안 맞아요. 음, 그리고 내가 중기 투자를 하는데 연기금을 따라가겠다? 이것도 안 맞는다고요. 음, 연기금이 사는데 계속 사요. 한 달 내내 사고 3개월 내내 사요. 음, 그래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매집하는 것 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주가를 높은 위치에서 매집하려고 안 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연기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OBV 지표가 이제 필요한 거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 이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연기금을 쫓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중면에서 본 거죠. 비중. 그래서 비중면에서는 연기금.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뭐 이렇게 경합을 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연기금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싸운다. 그러면 연기금이 우리나라 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음, 여기에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사실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기타 법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페이지였죠. 기억나시죠? 다른 애들은 여기 증권 정의하는 대로 이쪽에서 딱 틀리다. 이 금투 같은 경우에도 음, 어, 신호를 주잖아요, 얘네가. 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네, 관건인 거죠. 그 신호를 해석하냐 못하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기관의 보유 수량을 딱 봤을 때 이런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 존재를 하다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이 굉장히 좋은 예제인 거죠, 얘도. 음, 이해되셨죠? 네, 얘만 그러냐? 뭐 중소형주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제 저런 차트를 그려주기 때문에 써니전자도 시총이라고 해봐야 뭐 지금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는 기관의 보유 수량 예잖아요. 기관의 보유 수량. 근데 이 기관의 보유 수량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이 이제 010101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뭐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 배예요. 음, 그죠? 음. 여기가 두 배잖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 아날로그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테스트하는 인력인 거죠. 어떻게 음, 보면 이 주가를 띄울 거 말까 띄울 거 말까 그러면서 사실 사고 있는 거는 이 백그라운드로 지금 뭐 슈퍼개미나 음, 매기급들의 그 자금이 이제 운용이 막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돈을 운용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어, 여기로 치면
이런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이제 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MTS 증권통은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보유 수령에 해석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작전주 이해에 더 깊이 있게 얘기가 나오니까 넘어가면 되고, 이 대세 상승을 이끄는 세력들, 1차 세력, 1차 대세 상승이 기관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관이 연기금이라는 거예요, 연기금. 또는 투신. 걔네들이 계속 사는 거죠. 계속. 그리고 나서 13만 원이면 2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26만 원 선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은 한 여기가 17만 원이면 34만 원, 34만 원이면 그 정도까지는 오른 거죠. 두 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끌어올리는 게 기관. 그 기관 물량을 받아서 지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받고 있죠. 받아서 여기서 또 두 배를 끌어올리는 거. 27만 원이면 한 50만 원?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 역할.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기본 4배. 성장주 같은 경우에 네, 그 패턴이 요 패턴이라는 거죠.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같이 사요. 같이.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막 날아가는 거죠. 어, 좀 전에 봤던 시젠 같은 경우에 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남아있네요. 쭉. 요즘에 그 한참 돈을 잘 벌고 있는 2차전지 발톱 프리미엄 PM 얘네들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쭉. 음, 보시면 쌍끌이가 일어나죠. 쌍끌이가 기관도 사고 외인도 사고 그러면서 주가는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4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초고속 성장주. 그래서 지금 2021년 1Q죠. 1Q, 2Q. 2021년 재무치 2021년 1Q 예죠. 예. 예.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 증가 56%, 100%. 그 전에 4Q도 이제 이미 이제 찍은 거고 그 전부터 찍었으니까 그 전부터 기관 외국인 같이 사서 이제 끌어모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차트를 아까 600 차트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잘랐나 보네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쪽 차트가 이제 더 있었으면 쌍끌이가 이쪽에서 이제 더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초고속 성장주의 모습은 쌍끌이다 그냥 쌍끌이 양쪽에서 그냥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리고 개인만 팔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르면 쫄아서 못 사는 거죠. 오르면 지금 만 원 하던 게 5만 원 해버리니까 쫄아서 못 사요. 개인은.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은 더 사는 거죠.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시가총액이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는 중대형주로, 중형주로, 또 중형주는 대형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 모습이 가장 전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 성장주 같은 경우, 성장주의 예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성장주는 쌍그리. 공매도는 넘어가고요. 정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다음에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공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제 못 하겠죠. 그러면
국매도 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고 제외가 되는 종목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은 외국인 기관과 음, 국내 기관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과 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편입돼 있는 회사들의 일정 부분 비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고초병만이라도. 음, 음, 그래서 언제 내가 물량을 투입을 제대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량으로 이제 비중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어. 그럼 호재죠. 음. 좀 더 들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약간 내가 외국인도 들어오고 중기 들어오지. 이상의 투자를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제외가 돼 버렸어. 이번 달에. 그러면 가능한 빨리 나도 하는 게 낫겠죠. 음, 재편입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언제 또 팔아야 되고 언제 또 살 거냐.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두는 게 좋죠. 미리.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정의 내리고 뭐 물량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배차 거래. 그러니까 배차 이 공매도를 하잖아요. 네. 공매도를 하는데 음, 일반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처럼 음, 공매도는 아닌데 공매도처럼 대용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대용 매도를 하려면 내 현금이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이 대용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갚아야 되는 기간이 음,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음, 개인은. 음, 근데 외인은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고. 음, 외국인도 한대 제약 똑같이 개인하고 똑같은 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기승을 못 부리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어, 지금 시점에서의 얘기인 거죠. 계속 바뀌니까 법이. 시가총액별로 주포, 이 선도 세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형주의 주가를 1차 대세 상승을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선도 세력인 거죠. 중소형주나 중형주가 되게끔 만드는 주포는 일반적으로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 1차 주포.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중형주나 이제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음,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주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오비브이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 기관 기관은 그냥 디지털 시그널만 보이는 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세력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